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아침 고등부 강신준이라고 합니다. 예, 흥덕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기출문제 분석을 위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강신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흥덕고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은 19문항, 그리고 논술형은 1문항이 총 20문제, 20문항 나왔고요. 20문항이다 보니까 뭐 100점을 나눠주면 5점씩 뭐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낮지가 않아요. 20문제라서. 그렇지만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볼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선별해준,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고등수학이 이제 문제들이 선별해준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들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을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이제 학교 프린트, 흥덕고 학교 프린트 자체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실제 기출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3월에는요, 1일 1기출이라고 해서, 수원 용인지역 기출문제들을 50분 안에, 얼마나 풀 수 있는지 계속 그렇게 이제 훈련을 좀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베이스 점수라고 해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1번에서 12번 정도까지의 문제는 무조건 맞추면 60에서 70점 그 사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밑에 이제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한 점 한 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야지 2등급도 나오고 1등급까지 노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했고요. 유형학습과 이제 개별 맞춤 프린트. 이게 개별 맞춤 프린트는 한 반에 아이들이 이제 수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하고 좀 빠른 아이들은 다른 거 심화 프린트를 더 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맞춰갖고 보완할 수 있는 그 프린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선별해갖고 중요한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해설과 다른 풀이를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남겨서 이제 1대1 개별 피드백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옆에 앉혀놓고 아이들마다 질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피드백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넘어가서 1일 1기출은요 계속 진행을 했고요. 풀었던 문제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월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할 필요는 없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이제 접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했는데 까먹으면 근데 그게 나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었던 문제 반복해서 풀면서 까먹지 않고 문제에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훈련을 좀 했습니다. 자,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 같은 경우는 말해 뭐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번에 흥덕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 프린트에서 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맞춤 프린트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기출 기출 반복 학습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덕고는 학교 프린트로 같이 이제 2번, 3번 이렇게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개별 피드백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이제 모의고사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당연히 보면서 흥덕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도 모의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요것도 제가 좀 선별해 갖고 나올 만한 문제들 그렇게 이제 선별해 갖고 네, 이번에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문제니까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다항식 연산은 이제 간단한 문제고요. 2번 음수의 제곱근 복소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3번 두근의 합 이용해서 이제 근거계수 문제 2차 방정식. 그리고 x축이 만나지 않도록 판별시 0보다 작다 써서 a 값을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갖고 그거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자, 5번 그냥 조립제법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 6번 뭐 28 같은 경우 x로 뭐 문자 치환해갖고 인수분해갖고 푸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근을 갖는 방정식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고.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살짝 아이들이 리을에서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1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이 이제 b가 나오죠. 그러니까 y절편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y축, x축 이렇게 있을 때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그럼 이제 올라가겠구나 y절편이. 그래서 위로 볼록이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없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b가 0보다 크다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D것도 답으로 골라주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항등식 문제고요. 뭐 x에 마이너스 2, 1, 뭐 0 이런 것들 집어넣거나 아니면 전개해갖고 왼쪽 오른쪽 좌우변 개수 비교하거나 그렇게 풀 수 있고요. 자, 10번 문제 인수분해. 요 문제 뭐 이렇게 짝지어갖고 두 개씩 짝지어갖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랑 같기 때문에 뭐 빠르게 전개해갖고 풀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에요. 학교 프린트에도 나왔고요.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fx를 뭐 이런 식으로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자, 목과 나머지가 같다. 뭐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 항상 강조했던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여기가 3차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차수가 2차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fx 양쪽에 이제 x를 빼주면서 얘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힌트라서 qx를 구할 수 있고요. f2가 128이니까 힌트 이용해서 qx를 완성시킬 수 있고 fx가 완성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 이거는 이제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개별 피드백으로도 많이 해줬던 문제예요. 자, 12번. 제가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문제고요. 판별식 0을 쓰고 K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M과 N값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2차 방정식 작성 문제고요. 얘를 두근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 합, 두 개 곱 이용해서 A랑 B랑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Z 실수화시켜서 또는 그냥 넘겨서 W1과 W2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서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번을 조금 어려워했는데 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3, 4분면에서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3, 4분면에서 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지금 양수다라는 걸 일단 찾으면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0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랑 Y는 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때 교점의 X좌표 얘네 둘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고요. CD 길이가 3이란 얘기는 요 차이를 말합니다. 여기 차이. 그러니까 두근의 차가 3입니다. 그래서 근과계수 이용해서 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6번 문제 되게 강조했던 문제고 선별된 문제에서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항상 넣어주는 문제고요. 그거 제가 넣어준 문제는 여기가 K였는데 지금 뭐 4로 더 간단하게 나왔는데 참고로 여기가 세제곱이에요. 베타 세제곱. 이게 조금 변형시킨 문제인데 어렵진 않아요. 알파 베타 근 나오면 근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랑 베타를 항상 꼭 집어넣어보고 그걸 이용해서 바꿔봐라 라고 강조 많이 했던 문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17번은 갑자기 7제곱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수업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아이들한테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나온다. 근데 x 7제곱 플러스 y 7제곱 같은 경우에 이거는 나올 가능성 확률이 좀 떨어지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0%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해보자. 대신에 공식이 있기는 한데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공식 대신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얘를 전개하면은 두 개 전개하면은 얘가 나온다. 그걸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x 7제곱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x 4제곱 y 4제곱 이걸 생각해봐라. x 4제곱 y 4제곱. 너무 글씨를 이쁘게 안 썼네요.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요거를 전개해봐라. 그럼 이제 요 모양이 나올 것이다. 공식을 외우지 말고 요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봐라.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4랑 3이랑 더하면 어차피 7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나올 줄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뭐 잘 풀었고요. 일단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흥덕고 같은 경우는 여기 17번. 제가 볼 때는 1번에서 17번까지는 꼭 맞춰야 되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점수를 계산해 봤을 때 79.7점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기본 베이스 점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점수 79.7. 거기에 이제 더 쌓은 거예요. 1번에서 12, 13, 14번 정도까지 거기에 이제 16, 17번까지 추가해갖고 79.7점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정도 나오면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말까지 뭐 합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2등급 안엔 당연히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등급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커트라인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거 18번 뒤쪽에 남았는데 그거 그냥 넘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찍으면 어떻게 80점도 넘을 수 있고 90점도 넘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보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면. 자, 다음 게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아까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빼기는 했는데 학교 프린트에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에도 있었고요. 저희 되게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모의고사 기출 30번 킬러 문제거든요. 4점짜리.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마지막 30번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요 안에 것부터 먼저 정리, n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정리를 하면서 안에 게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m제곱이 들어갔을 때 걔가 정말 음의 실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갖고 경우를 나눠갖고 쭉 푸는, 그리고 m과 n의 개수까지 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지만 많이 여러 번 반복하면은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은 해요.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도 이제 요 문제 잘 맞춘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맞춘 아이들도 있고요. 자, 다음 문제가 19번. 요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일단 fx가 2차 함수인데 지금 곱해갖고 4차가 나왔겠죠. 2차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최고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를 1로, 얘도 최고점 개수가 1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둘이 곱했기 때문에 fx가 만약에 px제곱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gx는 p분의 1 x제곱 이렇게 시작한다면 두 개 곱하면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해 갖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이제 요거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당연히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문제는 틀려버리는, 그리고 막히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근할 때, 모든 문제는 다 처음 접근할 때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논술형이고요.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1차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가 나오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얘는 이제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이제 뭐 요런 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추계 방정식 지금 x는 a를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고 그 앞에서 뭐 19번도 어려웠을 거고 시간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별로 안 남은 상태에서 요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경우도 막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참 걸려요, 일단 풀 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흥덕고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6월 말에 이제 보게 될 건데,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를 할지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중간고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 위주로 나왔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위주로 나온 게 이제 프린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는 기본이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있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좀 풀어봐서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었지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은 단원이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순열과 조합 남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들어온 행렬이란 단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원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은 이제 순열 조합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순열 조합은 앞으로 이제 시험 때까지는 아마 매일매일 거의 매일 수업 때마다 계속 풀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흥덕고 아이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기말 때, 중간고사 때 혹시나 이제 생각했던 점수가 좀 안 나왔다면 기말 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중간고사 때 성적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만하지 말고 기말고사는 더 어려우니까 중간고사 때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요. 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 혹시나 생각보다 점수가 덜 나왔더라도 그거를 이제 극복하시고 기말 때 더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글 한번 남겨봤고요. 아무튼 수학의 아침 고등부 강신준이었습니다. 네.